최준호 씨가 막 60세를 넘겼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괜찮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왔고 큰 병치레도 거의 없었으며 체력 역시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단단하고 유연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간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예전보다 더 자주 잠에서 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2번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3번까지 일어나야 했고 그 때문에 잠이 자주 끊겼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열도 없었으며 크게 심각하다는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별일 아닌 듯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은 흔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소변 줄기가 약해졌고 예전처럼 힘차고 매끄럽지 않다는 점을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소변이 중간에 끊기기도 했고 조금 힘을 주어야 시원해졌습니다. 또한 다 보고 난 뒤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남아 몸 안에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 역시 흰머리나 가벼운 허리 통증처럼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많은 남성들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50세 이후 남성에게 나타나는 잦은 야간요, 약해진 소변줄기, 배뇨의 어려움, 골반 부위의 묵직함 같은 증상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전립선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불편함은 점점 커질 수 있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에너지 저하로 이어져 결국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준호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복잡한 검사나 부담스러운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해 보이는 한 가지 조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약도 아니었고 불안을 유발하는 시술도 아니었으며 과장된 광고로 알려진 건강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 숨기기까지 하는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그 조언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건전한 방식으로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오직 건강에 관한 정보 전달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남성 건강의 중요한 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수많은 남성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50세를 넘기면 남성의 몸에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질환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일상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작은 이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며 골반이 묵직하게 느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며 자신감이 줄어들고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미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지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랫배와 회음부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묵직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앉아있으면 은근한 통증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부부 관계 이후에도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오래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검사를 진행해보면 전립선이 장기간 가벼운 염증 상태에 있거나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배뇨가 불편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초기 신호부터 관리했더라면 훨씬 이른 시점에 호전될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기능 활동이 왜 전립선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전립선의 위치와 역할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며 요도의 시작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조금만 커지거나 부어도 소변 흐름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물이 흐르는 관이 눌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전립선은 배뇨에만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이곳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 등 여러 생물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남성 생식기관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전반적인 성기능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이 변하고 성생활이 줄어들거나 오랜 기간 사정이 없는 시기가 생길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 기저질환, 삶의 부담, 혹은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리활동을 점점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계속해서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배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비물과 여러 물질이 쉽게 정체될 수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는 공간의 배출 통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떠올려 보십시오. 물건이 창고에 쌓이고 공간이 가득 차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 역시 같은 원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전립선 조직이 자극을 받아 가벼운 염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음부의 묵직함, 시원하지 않은 배뇨감, 잔뇨감, 빈뇨, 배뇨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면 수면이 반복해서 방해를 받고 아침에는 피로가 남으며 기억력 저하와 예민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65세의 김민재 씨라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깊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은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깼고 어떤 날은 그보다 더 자주 깨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했고 집중이 어려웠으며 활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를 꺼내기 어려워 그저 참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묻는 과정에서 그는 나이에 비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규칙적인 사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자녀들이 판단하지 않을지 걱정했고 스스로 성을 돌보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오래된 인식의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생물학적 원리를 차분히 설명한 뒤 그는 관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욕망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생리적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건강을 중심에 두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며 아연과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규칙적인 사정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내원했고 골반의 묵직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야간요 횟수도 감소했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선생님,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몸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나 바로 스스로 적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급성 전립선염으로 통증이 심하고 열이 있으며 배뇨시 통증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최근 비뇨생식기 수술을 받았거나 심혈관 질환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의료진과 상담 없이 성기능과 관련된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을 돕는 것이지 자극을 더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안내받는 것입니다. 50세 이상 남성 중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라면 무리가 되지 않은 빈도로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는 것을 자기관리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실천하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들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반대로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걷기나 호흡 훈련, 골반저 근육 이완 운동처럼 개인적인 건강 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건강에 있다면 몸을 존중하게 되고 서두르거나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실천하기 전에는 몸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환경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골반저 근육이 긴장하고 그로 인해 골반의 불편감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에는 소변을 보고 방광을 비운 뒤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로 청결을 유지해 자극 위험을 줄이십시오.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하다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해 마찰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과도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 50세 이후에는 연부 조직이 더 민감해질 수 있어 거칠게 하면 미세한 손상이나 통증이 생기고 염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면서 신체 전반의 감각에 집중하고 깊은 호흡을 함께해 골반 부위를 이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시작 전에 간단한 호흡법을 자주 안내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골반저 근육을 조이기보다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숨을 내쉴 때도 이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호흡은 회음부 긴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몇 분만 시행해도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억지로 힘을 주려는 경향이 줄어듭니다. 진행 중 불편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한 뒤 다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오래 지속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하면 골반 근육이 다시 긴장해 오히려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정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한 번 더 소변을 보아 요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빈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남성의 경우 주 2, 3회 정도가 신체 반응을 살피기에 비교적 무리가 적은 범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야간뇨가 줄어드는지, 수면이 더 깊어지는지, 골반의 묵직함이 완화되는지, 기분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활력이 나아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반대로 통증, 화끈거림,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 자극감 증가 같은 불편이 나타난다면 빈도를 줄이고 전립선염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체 관리 중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배뇨 곤란이나 야간뇨 위험을 줄이려면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4가지 기둥 전략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4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훨씬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규칙적인 사정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충분한 수분 섭취, 엉덩이와 허벅지 중심의 운동, 그리고 아연과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습관입니다. 왜 수분 섭취가 중요할까요? 전립선 분비물의 상당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분비물이 더 끈적하고 진해져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정체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물이 부족한 계절의 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량이 적고 흐름이 느리면 이물질이 더 쉽게 쌓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전립선액이 보다 묽어져 배출이 쉬워지고 전립선 내부의 작은 관이 막힐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에게 저는 보통 하루 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도록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 마시면 순환을 돕고
사정 후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 운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골반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이 부위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 조직이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골반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골반 부위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의 꾸준한 활동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해 배뇨 조절을 돕고 급박뇨나 배뇨 불편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영양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조직에 비교적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로 세포 보호와 호르몬 균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굴, 살코기, 붉은 고기, 호박씨, 다양한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잘 익은 토마토, 수박, 자몽 등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는 라이코펜 섭취가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라이코펜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약간 곁들여 익힌 토마토를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63세의 이상훈 씨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검사에서 그의 PSA 수치가 5, 1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범위보다 높았고 야간뇨가 꾸준히 2번 정도 있었으며 골반 부위의 묵직함도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대한 질환 가능성을 먼저 배제한 뒤 경과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에게 4가지 기둥 전략을 적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는 주당 약 2, 3회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했고 하루에 약 6,000보 정도 걸었으며 물은 약 1, 8리터 정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식단에는 익힌 토마토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더했습니다. 약 2달이 지난 뒤 그의 PSA 수치는 3, 8로 낮아졌고 야간뇨는 1번 정도로 줄었으며 골반의 묵직한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장 기뻐한 변화는 아침에 덜 피곤하고 정신이 한결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생활을 바꾸니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 깊이 이해하지는 못한 요소 하나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DHT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활력과 기본적인 기능의 토대라면 DHT는 체내 효소작용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이 전환된 보다 강한 형태의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DHT는 필요하지만 과도할 경우 일부 중 고령 남성에서 전립선 비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체내 시스템의 압력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시스템이 부담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과 비슷합니다. 신체에서는 전립선이 점차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와 골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조절 기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정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정액이 배출되는 과정이 아니라 전립선이 주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혈류를 촉진하며 분비물의 정체를 줄이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 관련 지표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를 보장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는 전체 생활관리의 한 요소이며 앞서 말씀드린 운동, 수분 섭취, 영양관리와 함께할 때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공장에서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두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같았지만 건강 상태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8세의 전현태 씨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지냈고 민감한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사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간뇨가 3번까지 늘었고 소변줄기가 약해졌으며 회음부의 묵직함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에서는 전립선 염증 소견이 있었고 PSA 수치도 기대 범위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이웃인 68세 권재성 씨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고 수면도 안정적이었으며 배뇨도 훨씬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당 2, 3회 정도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했으며 부부 관계가 뜸할 때는 스스로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걷기처럼 몸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그의 PSA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전립선에서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습관도 비슷했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가벼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 사람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감압 기전을 완전히 중단한 반면 다른 사람은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적 반응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신경계, 혈액순환, 정신 건강과도 연결된 생리적 기능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움이나 편견 때문에 이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면 신체는 긴장을 쌓고 균형을 잃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전립선에만 그치지 않고 수면, 기분, 전반적인 활력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채소 섭취를 중단하시나요? 대부분 웃으며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몸의 기능을 돕는 자연스러운 기전을 왜 완전히 중단해야 할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자기관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체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두렵고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을 다르게 볼까 걱정하며 품위 없어 보일까 염려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엄격한 가치관 속에서 자라 스스로의 성을 돌보는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밤의 불면을 겪어주지도 못합니다. 만약 작고 사적인 생활 습관 하나가 수면을 돕고 야간뇨를 줄이며 골반 불편감을 완화하고 마음을 더 안정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오래된 편견 때문에 이를 무조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58세의 송태호 씨 사례도 기억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불면과 기분 저하, 가벼운 우울 증상까지 동반한 상태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쉽게 예민해졌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수년 동안 어떤 형태로도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조절을 돕는 하나의 생리적 요소이며 호흡과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 2회 정도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확보해 건강한 방식으로 몸을 관리하고 잠들기 전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오후 이후 커피를 줄이고 따뜻한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주 뒤 그는 수면이 끊기지 않고 거의 7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아침에 더 맑은 느낌이 들고 기분도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그가 이전보다 밝고 편안해졌다는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신체의 긴장이 완화되고 생리적 리듬이 규칙적으로 회복되면 정신적 상태 역시 함께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부부 관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면서도 친밀감은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정서적 연결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저는 66세 한진우 씨를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62세 유미선 씨였고 그는 불면과 야간뇨,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잠들기 전 포옹이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반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꾸준히 실천했고 약 3개월이 지나자 여러 건강 지표가 좋아졌으며 야간 각성도 줄고 수면의 질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미선 씨가 가장 기뻐한 변화는 남편이 다시 따뜻한 태도를 보이며 아내를 자주 안아주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혼 시절처럼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체 상태가 좋아지면 기분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면 관계의 연결이 쉬워지며 그 연결이 다시 자기관리를 지속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순환의 결과입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계속 참고 견디며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고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며 골반의 묵직함과 호르몬 불균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다 언젠가 왜 더 일찍 관리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선택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4가지 핵심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길입니다. 건강 상태에 맞춰 안전하고 규칙적인 배출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고가의 약도, 극적인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와 꾸준함입니다.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숨기고 더 침묵할수록 건강을 지킬 기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나이든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이는 수면, 에너지 수준, 기분, 자신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되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면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몇 번이나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십시오. 내일은 물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나누어 마시고 평소보다 20분 정도 더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에는 익힌 토마토를 추가하고 호박이나 아연이 풍부한 식품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규칙적인 배출을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신체 리듬을 돕는 관리 습관의 일부로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개인의 건강 관리입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깊이 잠들며 가벼운 마음과 자신감을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는 건강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더 세심하고 현명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남성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번의 조언이 오랜 시간의 피로와 후회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매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오래도록 지니시길 바랍니다.